조국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법원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열렸습니다. 심경을 묻는 질문에 정 교수는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답한 뒤 곧장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수사 착수 이후 처음 언론의 모습을 나타낸 정경심 교수에 대해 많은 언론이 출석 장면을 모자이크나 흐릿하게 처리해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유와 법적 쟁점을 알아봤습니다. 여야는 오늘도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두고 충돌했습니다. 공수처 설치 법안 본회의 상정 시나리오와 통과 가능성을 짚어봤습니다. 혼인관계 중 태어난 아이는 유전자가 아버지와 다르다 하더라도 이를 안 지 2년 이내 친자부인 소송을 내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친자식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10월 23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공수처 설치 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법을 놓고 여야가 제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공수처 설치 법안의 본회의 상정 시나리오와 표결 셈법을 짚어봤습니다. 공수처 충돌 쟁점 5번째 보도 장한지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오늘도 오는 29일을 공수처 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 국회 본회의 부의일로 기정사실화하며 공수처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검찰개혁 법안 본회의 부의 시한이 앞으로 닷새 남아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에 따른 법안 처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한국당은 공수처 법안은 문재인 정권 보위부 개슈타포라며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조급한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참 덮을 게 많구나. 이 조국 게이트 사건이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공수처를 빨리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당권파와 비당권파로 당이 나뉜 바른미래당의 경우 유승민 의원을 필두로 한 비당권파 15명은 공수처 법안 처리 반대 입장입니다. 반면 원내 사령탑인 오신환 원내대표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를 연계하고 있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먼저 가닥을 잡아야 공수처를 설치할지 말지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가 가능한 것입니다. 일단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만큼 어느 순간 공수처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돼 상정되는 건 시점이 문제지 기정사실입니다. 관건은 공수처 법안이 본회의에 회부됐을 때 과연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민주당이 확보해낼 수 있느냐, 거꾸로 한국당 입장에선 가결 정족수 미달로 법안을 부결시킬 수 있느냐입니다. 일단 가결 정족수는 총 297석 가운데 과반인 149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와 관련된 현재 국회 의석 분포와 정치 지형은 이렇습니다. 일단 원내 1당인 민주당이 128석, 여기에 공수처 설치에 기본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정의당이 6석, 민중당 1석이 있습니다. 여기에 문희상 의장을 포함해 김경진, 송금주, 손혜원, 이용호 등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이 5석 있습니다. 이를 다 더하면 140석이 됩니다. 가결 정족수 149석에 9석이 모자랍니다. 한국당 입장에서 계산을 해봐도 결론은 비슷합니다. 우선 한국당이 110석,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15석, 우리공화당 2석, 강길부, 서청원, 이현주, 이정현 등 반문재인 정권 성향 4석 등을 모두 더해도 131석밖에는 안 됩니다. 민주평화당 4석과 유보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당권파 12석을 끌어들인다 해도 147석으로 부결시키려면 2석이 더 필요합니다. 결국 현 상황은 비례대표 의원 문제로 바른미래당에 남아있는 장정숙 의원을 포함해 10석의 의석을 가진 대한신당이 결정적인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형국입니다. 대한신당이 어느 쪽에 서느냐에 따라 공수처 법안 가결이냐 부결이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대한신당 박지원 의원이 그제 법사위 국감 종합감사에서 민주당이든 한국당이든 혼자선 아무것도 못한다는 발언은 이런 상황과 자신감의 발로입니다. 그리고 대단히 죄송한 표현 같습니다만은 민주당 혼자 통과 못 시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당 혼자 반대 못합니다. 저희 대한신당이
상당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개혁에 찬성합니다. 대한신당이 개혁에 찬성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넘어야 할 산이 없는 건 아닙니다. 공수처장 임명 등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본회의 상정 시점, 법안 처리에 있어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선거법 개혁안과의 연계까지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선 패스트트랙 성사 및 선거제도 개혁안 통과를 촉구하는 시민사회 정치권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두 개혁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태워지게 된 것은 여야 사당 공조로 자유한국당의 온갖 저항을 뚫고 밀고 왔기 때문이라며 여야 사당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아무 뜻이 없는 한국당과 씨름을 하고 있을 게 아니라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한신당, 여야 사당 공조로 합의할 건 합의하고 법안을 처리하자는 주장입니다. 일단 정치권에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다음 달 27일 본회의에 부의되는 만큼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이 12월 초 본회의에 일괄 상정될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여야 5당의 복잡한 정치 지형과 셈법 속에 공수처 법안이 어떤 내용으로 어느 시점에 본회의에 상정될지, 가결될지 부결될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오늘 열렸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정 교수는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나왔습니다. 뿔테 안경에 흰 블라우스, 발목까지 내려오는 짙은 회색 치마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걸어와 포토라인에 잠시 멈춰선 정 교수는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린다는 취재진의 질의에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답하고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한 뒤 다른 질문에는 더 답변하지 않고 곧장 검색대를 거쳐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국민 앞에 서서는데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표창장 위조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제 기자님 인정하십니까? 검찰의 강압 수사라고 생각하시나요? 정 교수는 지난 3일에서 17일 사이 모두 7차례 검찰에 출석했는데 한 번도 언론에 노출된 적은 없습니다. 지난 8월 27일 강제수사 착수 이후 취재진 카메라에 모습이 잡힌 건 57일 만에 오늘이 처음입니다. 대검이 검찰개혁 일환으로 지난 4일 사건 관계인에 대한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하기로 하면서 야당에선 왜 하필 지금이냐, 1호 수혜자가 왜 정경심이냐는 식의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정 교수 출석엔 세간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듯 취재진의 개인 유튜버까지 200명 넘게 몰려 법원 출입문부터 검색대 입구까지 빽빽하게 들어찼습니다. 정 교수가 받는 혐의는 업무방해와 업무상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11개입니다. 영장심사는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됐습니다. 정 교수 측이 검찰이 혐의를 덧씌우고 있다며 사실상 11개 혐의 전부를 부인하고 있어 실질 심사에선 정 교수 측과 검찰 사이 팽팽한 공방이 벌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영장에 적시된 범죄 혐의를 검찰이 얼마나 충실하게 소명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뇌경색과 뇌종양을 호소하고 있는 정 교수의 건강 상태도 변수입니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발부한 발부율은 연평균 80% 정도 됩니다. 5건 청구하면 4건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고 기각되는 경우는 단 1건 정도밖에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전체 사건으로 범위를 넓혀 경찰이나 검찰이 영장을 신청, 청구하는 비율을 보면 전체 사건의 1.3%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경찰, 검찰 전체 수사사건 가운데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이 되는 경우는 100명에 1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100명에 1명. 영장을 청구한 검찰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혐의가 무거워 구속이 필요하다는 거고, 반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정 교수 측에선 애초 거리가 안 되는데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는 입장입니다.
정 교수가 받는 혐의 가운데 일부는 조국 전 장관과도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검찰과 정경심 교수나 조 전 장관 어느 한쪽은 큰 내상이 불가피합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오전 결정됩니다. 양쪽 모두 특히 조 전 장관 가족에겐 아마 생애 가장 긴 밤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정경심 교수 영장 심사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입니다. 이 변호사님, 오늘 그 대부분 신문, 방송, 통신 등 언론들이 출석하는 정 교수 얼굴을 모자이크나 이렇게 뿌옇게 블러 처리를 했던데 뭐 어떻게 보셨나요? 네, 뭐 약간은 이례적인 네.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오늘 이제 취재진이 200명이 넘게 몰릴 정도로 이제 언론의 관심이 뜨거웠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이제 국민의 어떤 관심과 네. 이목이 집중된 그런 사건에서 네. 이제 이렇게 출석을 한 그 피의자 네. 내지는 이제 피고인 네. 의 얼굴을 방송에서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를 네. 하는 것은 뭐 일반적인 경우는 오히려 아닌 것 같고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또 몇몇 방송에서는 이제 블러 처리를 했는데 네. 뭐 일부 통신사 네. 지면 매체 몇몇에서는 정 교수의 얼굴을 공개한 것도 있다고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정도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서 뭐 어차피 이름 다 알려진 건데 피의자 얼굴을 유독 가린 거는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저는 뭐 제가 기억나는 네. 케이스가 좀 몇 가지 있긴 한데 예를 들어서 네. 뭐 국정농단 사건에서 네. 뭐 일부 판사들의 얼굴이랄지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 또 큰 사건이 이제 그 드루킹 네.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드루킹 사건과 관련돼서 보면 경찰 조사에 출석할 네. 때 그 당시 피의자였던 모 보좌관 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언론에서 네. 얼굴을 블러 처리를 한 케이스가 있기는 합니다. 네. 이게 지금 공인이어서 그럼 뭐 그 기준으로 처리를 한 것 같은데 이게 법원이랑 검찰이 좀 다르긴 하지만 검찰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공보 준칙 보면은 실명이랑 그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인의 범위가 적시가 돼 있잖아요. 네. 그걸 좀 한번 짚어보고 갈까요? 네, 그 말씀하신 이제 검찰의 그 인권 보호를 네. 위한 수사 공보 준칙에서 그 공인과 관련된 내용은 어디에 나오냐면 네. 이제 그 제 17조 네. 예외적 실명 공개라는 조항에 나오고 네. 거기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사건 네. 관계인이 공적 인물인 경우 네. 라고 이제 기재가 되어 있고 네. 그 공적 인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해서 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그 차관급 네. 이상 고위공직자 네. 그리고 국회의원, 그다음에 지자체장, 네. 그다음에 지방의회 의장, 뭐 교육감, 네. 그리고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그리고 공공기관이나 공직 유관단체장. 네. 또 하나 뭐 특이할 점은 뭐 자산 총액이 1조 원 이상인 기업 또는 기업 집단의 네. 대표이사 등이 포함이 됩니다. 네. 근데 이러한 어떤 기준에 따르면 네. 지금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사실 네. 공적 인물에 해당이 되지는 않는 거죠. 네. 이게 지금 검찰이 피의자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검찰 공보 준칙을 보면 그 전에도 뭐 공인이어도 촬영을 하려면은 피해자 동의를 전제로 해야지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동안 뭐 언론들은 검찰이나 저 법원 청사에서 그냥 막 찍어서 내보냈잖아요. 네. 그럼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일반인이었다면 네. 이제 이렇게 언론에서 촬영을 하고 그런 것들이 네. 원칙적으로는 불허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개인의 초상권, 네. 프라이버시권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러한 어떤 정경심 교수의 어떤 그런 영장 실질 심사, 피의자 이제 구속된 네. 피의자 신문 이런 어떤 좀 공적인 네. 국민의 알 권리가 요구되는 이런 사건에 대한 취재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취재 결과를 방송하는 이제 부분은 네. 지금까지는 이제 국민의 알 권리라는 측면에서 허용이 되어 왔었던 것인데요. 네. 오늘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공보 준칙 이러한 점에서 봤을 때 정경심 교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라는 점에서 네. 어떤 공적인 사회적인 어떤 그런 역할이랄까요? 또는 사회적인 그런 주목을 받았다라는 인물은 맞는데 네. 이게 어떤 명백한 의미에서 공적인 인물로 보기는 네. 어렵다. 이러한 점을 좀 언론에서
좀 특별히 배려를 한 것이 아닐까 싶고 네. 만약에 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네. 이제 언론에서 이렇게 정경심 교수의 얼굴을 이렇게 공개를 한 그런 언론에 대해서는 네. 뭐 실제로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정경심 교수 측에서 추후 방통위에 네. 그 해당 영상의 삭제를 요청할 수도 있고요. 네. 또 나아가서는 뭐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뭐 제기할 수도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지금 검찰이나 뭐 법원도 그렇고 일절 뭐 관련된 요청이나 뭐 관여가 없었다. 뭐 언론사 자체적으로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은데 그렇죠. 판단 자체는 어떻게 보시나요? 언론사 판단은? 뭐 사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두고 정말 국론이 양분되고 나라가 진짜 떠들썩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는 못했어요. 당연히 네. 그냥 공개하고 내보낼 줄 알았는데 네. 이렇게 이제 불러 처리를 하는 것이 뭐 일각에서 봤을 때는 이것도 특혜 아니냐 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제 개인적으로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피의 사실이 확정되지 않았다라는 점 네. 그리고 정경심이라는 어떤 이름과 네. 그의 얼굴이 공개되는 것은 또 어떤 개인의 프라이버시 차원에서는 또 좀 다른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름이 이미 공개되었지만 얼굴까지는 조금 가려주자라는 네. 언론의 태도에 대해서는 저는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뭐 이번 사건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참 많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미 네. 사실관계가 확정되기 전에 네. 여론 재판은 이미 끝나버린 느낌이거든요. 네. 뭐 안 그러신 분들도 있지만 네. 또 이제 주위를 보면 뭐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해서 아주 이제 범죄자 집단이다. 네. 뭐 이게 이러한 얘기들이 국정감사장에서까지도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여론 재판이 이미 그냥 끝난 것처럼 되는 어떤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네. 조금은 국민이 전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좀 차분히 좀 지켜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정경심 교수 얼굴을 궁금해하는 게 이해는 되는데 그게 국민 알 권리랑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조금 이해가 어렵네요. 아무튼 운영의 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